때로는 우리가 가진 깊은 편견이 예기치 못한 만남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기회를 얻게 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퍼뜨리는데 소중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로드리게스, 올해 39살입니다. 저는 LA 경찰국 K9, 즉 경찰견 부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핸들러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짙은 커피 향으로 아침을 열고 곧바로 검은색 택티컬 팬츠와 APD K9 로고가 선명한 폴로 셔츠로 갈아입습니다. 허리에는 간식 주머니와 리드줄을 차죠. 이것이 지난 15년간 변치 않은 저의 아침 풍경입니다. 오전 6시 훈련장에 도착하면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정신을 깨웁니다. 굿모닝, 맥스. 제 목소리를 들은 파트너, 독일 세퍼드 맥스가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체코에서 온 순수 혈통의 4살배기 수컷, 맥스는 완벽한 경찰견의 표본입니다. 검은색과 갈색의 조화로운 털, 쫑긋 선기, 그리고 저를 향한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눈빛까지. 플라츠, 저의 독일어 명령의 맥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엎드립니다. 푸스, 이번엔 제 왼쪽 발에 정확히 붙어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신뢰하는 유럽산 워킹독의 세계입니다. 명령과 반응 사이에는 오직 완벽한 복종만이 존재하죠. 지난 15년간 저는 독일 세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 더치 세퍼드처럼 이미 그 능력이 검증된 유럽의 명견들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려던 저를 팀장인 데이비스 경사가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야.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 한국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일본인 교환학생 아키코가 키우던 아키타견에게 무참히 물렸던 악몽. 아키코는 늘 자랑처럼 말했죠. 아키타는 사무라이의 영혼을 가진 개야.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품종이지.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개는 제 팔을 물어뜯었고 저는 응급실에서 20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 품종에 대한 깊은 불신이 각인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 말입니다. 왜 하필 한국 개입니까? 제가 묻자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야. 한미 협력 강화 차원에서 진돗개의 경찰견 적합성을 테스트해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어. 우리 팀에서 자네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 맡아줬으면 해. 팀장은 파일을 넘겼습니다. 진돗개.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그리고 팀장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개들이 과연 우리가 신뢰하는 세퍼드나 말리노이즈의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은 채 저는 다음날 LA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동 케이지 문이 열리고 한국에서 온 첫 번째 개를 마주했을 때 솔직히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체구도 작고 어딘가 평범해 보였습니다. 흰 털을 가진 암컷, 이름은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덩치는 맥스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두 번째는 황색 털의 수컷 민국이었습니다. 역시 비슷한 크기에 저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맥스와 같은 위풍당당함도 말리노이즈의 날렵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형견일 뿐이었죠. 함께 온 한국 관계자는 진돗개가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특히 한 주인만을 섬기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인만 섬긴다고? 저는 그 말에서 즉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비상시에는 다른 경찰관의 명령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경찰견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습니다.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이와 민국이는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이미 실격 판정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스 경사를 비롯한 동료 핸들러들이 팔짱을 낀 채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 복종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한, 하지만 대한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독일어 명령인 지츠, 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시트, 여전히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잭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로드리게스. 설마 한국어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개고기 냄새라도 맡게 해줘야 하나?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에 대한이와 민국이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파트너 맥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맥스, 블라이브. 제가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맥스는 대한이를 노려보며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맥스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맥스, 다운. 하지만 제 외침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맥스는 순식간에 대한이에게 돌진했습니다. 안 돼. 35kg의 독일 세퍼드가 달려드는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맥스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대한이의 하얀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대한이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놀랍게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맥스를 떼어냈습니다. 대한이의 목에서는 선홍색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들의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아시아 개들은 안 돼. 싸울 줄도 모르네. 잭슨이 말했습니다. 애초에 개를 음식으로 보는 문화에서 제대로 된 개를 키울 리가 없지. 톰슨이 거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것들은 다 똑같아. 유럽 워킹독의 상대가 안 되지. 수치스럽게도 저는 그들의 말에 속으로 동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렸던 기억이 그들의 말을 정당화해주고 있었습니다. 맞아. 아시아 개들은 예측 불가능해. 신뢰할 수 없어. 사흘째 되는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한인 언론, 시청 공무원들까지 참관하는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터라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인 톰슨의 세퍼드, 렉스와 잭슨의 말리노이즈, 타이탄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와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자,
대안아. 역시나 대안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츠, 앉으라는 명령에도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이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야.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이 모양이네. 한인 기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결국 데이비스 경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망신당할 순 없지.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는 진돗개의 실패 영상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의 위험, GIF, 진돗개 vs 독일 세퍼드 수준 차이, MP4 같은 조롱 섞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댓글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개고기 문화 수준이 그렇지 뭐.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게 못돼. 결국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실패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기가 죽어 캔넬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대안이와 민국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평온한 오후 훈련 시간, 갑자기 훈련소에서 500m 떨어진 상가 지역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곧이어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유닛 긴급 상황. 편의점 무장 강도 사건 발생. 용의자 총기 소지, 인질 있음. 저와 톰슨, 잭슨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차들이 이미 편의점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K9 유닛, 뒤쪽으로 접근해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맥스, 그리고 렉스와 타이탄이 조심스럽게 편의점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흥분하며 달려들던 맥스가 갑자기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질이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던 최정예 경찰견들은 공포에 질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거 뭐야? 고개를 돌린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캔넬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대안이와 민국이가 총성이 울리는 편의점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막아야 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안이가 깨진 창문 틈으로 민국이가 그 뒤를 따라 번개처럼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도 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석에서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10대 소녀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안이는 소리 없이 용의자의 등 뒤로 돌아가고 있었고 민국이는 인질인 소녀를 보호하려는 듯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로 역할을 분담한 것처럼 말입니다. 용의자가 대안이를 발견하고 총을 겨누는 순간 대안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총을 든 팔을 정확히 물었습니다. 앙! 찢어질 듯한 짖는 소리와 함께 용의자는 총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 민국이는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후 저는 대한이와 민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마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어떤 명령도 듣지 않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진돗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훈련소로 돌아오는 길, 조용히 앉아있는 두 마리의 모습이 더 이상 무능력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능력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힘을 아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진돗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건 다음 날 수색 훈련 중에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를 비롯한 다른 개들이 훈련받은 대로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동안 대한이와 민국이는 훈련장 북쪽 벽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상한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 선생님은 진돗개들이 바라보는 벽면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가스 냄새 아닌가요?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정말 희미한 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기술자는 벽 안쪽 노후된 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조금만 늦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인간의 코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가스 누출을 진돗개들이 1시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죠. 서양의 경찰견들처럼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럼 대한이와 민국이가 제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그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읽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훈련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파트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얼마나 끔찍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는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처음 훈련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진돗개는 자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하고만 마음을 열고 협력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김 선생님께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렸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 선생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복도에서 술에 취한 남학생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고 아키타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물었죠. 그때 아키코 씨는 어디에 있었나요? 감기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키타는 먼저 아키코에게 다가갔다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키타는 이유 없이 저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주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보호 본능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주인 곁에 있던 저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만약 아키타가 진심으로 경관님을 공격했다면 20바늘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40kg이 넘는 대형견이니까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2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편견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김 선생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돗개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특별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한국의 특이한 향신료 냄새를 훈련장 곳곳에 숨겨 찾는 것이었습니다. 맥스와 렉스, 타이탄은 20분이 넘도록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이와 민국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수색하는 대신 마치 공기 중 냄새의 흐름을 읽는 듯 직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만에 모든 향신료를 찾아냈습니다.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코로만 냄새를 맡는 게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냄새의 근원지를 파악하죠. 환경 전체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잭슨과 톰슨은 과거에 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경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세.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편견의 벽이 무너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획일적인 훈련 매뉴얼을 버렸습니다. 대신 진돗개의 독립적 사고방식과 유럽 워킹독의 체계적인 훈련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라고 붙였습니다. 핵심은 명령이 아닌 요청이었고 복종이 아닌 협력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파트너 맥스는 진돗개들의 방식을 배우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한, 민국, 맥스, 세 마리는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며 완벽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복잡한 수색 임무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짧은 지즘으로 의사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 팀의 범인 체포율은 25% 향상되었고 수색 시간은 30% 단축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LA 경찰국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FBI에서 저의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을 전국 표준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진돗개들과 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 진돗개를 조롱하던 스마트폰 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존중이 담긴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아시아의 모든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이와 민국이가 그 단단했던 편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복종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6개월 전 망신스러웠던 시연회에 왔던 한인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전 조롱으로 가득했던 영상의 댓글창은 이제 진돗개 정말 대단하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를 방문해 한국의 K9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20년간 아시아를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한, 민국, 그리고 맥스와 함께 달빛이 쏟아지는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마리가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대하나, 민구가, 고마워. 너희는 그저 개가 아니었어. 20년간 나를 괴롭혔던 편견을 치유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단다. 라의 밤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